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가 6월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새누리당이 번복하겠다고 하자 야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약 파기라는 점도 문제지만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논리도 여론을 설득하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김태일입니다. 네, 자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이것이 폐지되면 기초선거 입법부자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기존에 정당 공천제가 있을 때는요. 네. 그 공천 받은 사람이 정당 후보로서 독점적 기회를 이제 누렸습니다. 네. 정당 기호를 배정받는다든지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폐지가 되면 모든 후보가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출마하고 네. 선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선관위에 자격 요건을 갖춰서 등록만 하면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와 같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모두 그 폐지를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현행제도 뭐가 문제라서 폐지 공약을 했던 거죠? 한 세 가지 정도 문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이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공천이 있으니까요. 그 지방 정치인들이 주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공천해준 국회의원만 쳐다보고 활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 지역에 나타나면 회의하다가도 다 집어치우고 쫓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의 심부름꾼 역할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비판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생겨나는 끊임없는 비리와 부패 네. 이런 것이 또 하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주 심각한 것인데 이 지역주의 패권 정당들이 공천에 개입을 함으로써 지방 정치의 그 줄줄이 투표가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정치적 다양성이 상실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구나 또 혹은 광주 같은 데를 가면은 네. 광역시장, 광역의회, 구청장, 구의회 모두 같은 정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100%가량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정치적 동종교배가 담합을 낳고 지역의 발전에 아주 저해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숨 쉴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인 분위기가 생겨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정당 공천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의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문제 그리고 공천 비리 문제 그리고 다양성 상실은 이른바 패키지 투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주의적 패권 정당이 네. 공천을 하게 되니까 1번 찍은 사람은 끝까지 다 1번 찍게 되고요. 네. 2번 찍는 사람은 또 끝까지 2번 찍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네. 거죠. 새누리당이 이런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 폐지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을 텐데요. 지금에 와서 입장이 바뀌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간부들이 다 확인을 해 주었어요. 예. 이 폐지는 당론과 다를 바 없다는 것으로요. 황우여 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뭐 대변인, 이른바 또 실세 원내 수석 윤상현 의원. 네. 다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었는데, 요 몇 달 사이에 태도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좀, 굉장히 의아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표면적으로는 위헌 소지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교수님께서 짐작하시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아마 현재 새누리당이 그 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이 국면에서.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민주당의 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현역의 다수를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는데. 네. 정당 공천이 있어야 이것을 다시 빼앗아올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당 공천이 있어야 이른바 야권의 역량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는 기대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또 새누리당 이런 이제 3분 구도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얘기를 번복하게 된 배경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 위헌을 모르고 박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다면 굉장히 무능한 것이 되고요. 네. 위헌을 알면서 공약했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 되는데 네. 새누리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무능하거나 혹은 무책임한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헌 뭐 시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많은 학자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03년도에 뭐 참고할 만한 그 헌재 결정이 있긴 했죠. 2003년도에 이제 헌재 결정은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것이 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정당 표방제인가요? 요즘에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당이 공천은 하지 않지만 네. 출마자가 이제 자신의 정당 활동 경력이라든지 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적 가치 이런 것을 이제 선거 과정에서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당 표방제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서도 유권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한 이런 장치라고 볼 수 있고 정당 공천제 폐지의 어떤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공약을 폐기하는 부담을 덜면서 또 새누리당이 지금 원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이 후보가 우리 정당 후보다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당 표방제도 지금은 반대하는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을 뭐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제 위헌론의 그 등 뒤로 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 표방제를 하면 유권자가 관심이 있을 경우에 어느 정당 후보인지 알 수는 있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그 기호는 후보의 기호는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제 독점적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이 정당 공천제 폐지거든요. 네. 이제 새누리당은 그것을 이제 분명히 하자는 거죠. 정당의 대표 한 사람.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당 대 정당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되면 예. 새누리당에게 이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당 공천이 없어지면 그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의 의회 진출 기회가 줄어든다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그 얘기는 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공천제와 그것에 기초한 비례대표제 네. 이것이 그동안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굉장히 촉진해 왔습니다. 네. 이를테면 2006년 이전까지는 기초의회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가 못 되었거든요. 네. 근데 2006년, 2010년 이렇게 정당 공천 비례대표를 통해서 21%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폐지를 하면 이런 통로가 이제 없어지는 셈인데요. 네. 그래서 폐지를 할 경우에도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뭘까? 네. 이런 고민들을 이제 정당에서나 또 여성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역구의 30% 여성 할당 의무화하자라든지 네. 또 남녀 동반 선출제라든지 혹은 또 여성 명부제라든지 뭐 또 여성 전용 선거구제라든지 뭐 다양한 그 폐지를 하면서도 여성의 진출을 계속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대안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고 네. 또 보완의 대안들은 이제 뭐가 좋을지는 이제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만은 예. 뭐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한 6가지 내지 7가지의 대안들이 이제 검토의 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그 입장 밝힌 것을 보니까요. 새누리당이 만약에 위헌을 문제 삼아서 공천제 폐지를 번복하려고 한다면, 그냥 스스로 공천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더군요. 글쎄 말입니다. 그것도 대안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4월에 네.
그 재보선이 있었는데 아마 가평 군수로 기억을 하는데요.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천 제도는 있었지만 이제 무공천을 한 것이죠. 네. 그때 서병수 당시의 사무총장이 자 민주당에게 자 이런 것이 얼마나 좋으냐 이걸 제도화하자 이렇게까지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도를 바꾸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스스로 공천하지 않는 이제 정치적 선언, 네. 정치적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여야 각 정치 세력들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 고전에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도 그런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네. 또 지난 4월달에는 새누리당이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야 주요 정당 정치 세력들이 이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에 우리는 공천 안 하겠다 기초 선거의 경우는 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뭐 논란은 쉽게 잦아들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좀 무책임하다고 보는 게 네. 공약을 했는데 위헌 시비가 있다 네. 하면 이제 그 위헌 시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도리인데 네. 그냥 안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고 네. 이것은 그 원칙과 신뢰의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를 아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만약에 새누리당은 이대로 지금 제도에 따라서 공천을 하고요. 그 야권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공천 안 하겠다라는 정치적인 선언을 하는 그런 구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뭐 생각으로서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그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그렇게 해서 야당이 현저히 불리해진다면 야당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야가 이제 게임의 룰을 같이 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 네. 여야가 동시에 하는 것이 맞고 또 새누리당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만 한다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그 개방형 국민 참여 경선제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를 입법화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제안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것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네. 첫째는 이거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네. 두 번째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존의 정당들이 검토하거나 실시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다시 이제 그 반대 방향 쪽으로 이렇게 선회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새누리당도 2-3-3-2 뭐 이런 이제 구성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합의하기도 어렵고 또 이것이 실시해본 결과 이걸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도 아니다. 여러 가지 유보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기초공천제 공약이 지난 대선 때 여야 주요 후보들 입에서 직접 나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 새누리당이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공약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공천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공약을 하고 공약집에도 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것을 이제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뭐 못하겠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 약속을 번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사과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굉장히 아마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의 한 60% 내지 70%가 공천제 폐지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여론에 기초해서 선거 공약도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번복할 경우는 박 대통령께서 직접 아마 이것을 설명하시고 뭔가 언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런 시각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였습니다.